저는 오늘 스마트 비이클의 테스트 오프로딩 AWS로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ACC 2화 3기 강다영입니다. 먼저 스마트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자율주행차가 그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비이클이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연산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 지능형 장치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통신하며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차량을 말합니다. 현대 차량은 이제 주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센서, 통신 시스템, 연산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만큼 요구되는 연산 성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내부에 탑재된 컴퓨팅 자원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연산을 로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모티콘을 넣어놨는데 차량 하나만 해도 카메라나 GPS, 5G 통신, 음성 인식, 경로 탐색 등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차량 혼자서 이제 로컬 컴퓨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게 태스크 오프로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오프로딩은 이제 일부 연산을 외부 시스템 엣지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 같은 장치로 분산을 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차량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연산을 외부에 맡기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엣지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 둘 중에 하나에 맡기게 되는데 먼저 클라우드 서버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산을 전부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차량이 이동 중일 경우 네트워크 끊김이나 품질 저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 제약도 있어서 클라우드로 보내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전송 속도나 품질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클라우드의 전송 경로를 그렸는데 이렇게 기지국, 교환국, 인터넷망을 거치면서 정보를 보내고 다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는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MEC,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입니다. 사실 이 MEC는 몇 년 전부터 모바일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개발해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MEC 기술을 스마트 차량 환경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EC는 도로변 인프라나 기지국 근처에 설치된 엣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지연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품질 변화나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로컬 또는 근거리에서 안정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경로를 보시면 아까 클라우드로 보낼 때보다 훨씬 거리가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정지해 있는 차량까지도 자원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리가 당연히 가까워졌으니까 클라우드와 다르게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율주행, 긴급 제동 등에도 빠르고 안정된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MEC는 단순히 가까워져서 연산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차량 간, 차량 인프라 간의 협력적 연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로딩 구조를 그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컬, 엣지, 클라우드입니다. 로컬은 차량 안의 컴퓨터, 즉 온보드 CPU, GPU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엣지는 방금 말한 MEC 같은 가까운 서버, 클라우드는 AWS와 같은 원격 중앙 서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위치, 지연 시간, 연산 자원 측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컬은 당연히 차량 내부에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지연이 매우 낮지만 연산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클라우드는 원격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높지만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엣지는 이제 기지국, 도로변 등 차량 근처에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지연 시간은 로컬보다는 높지만 클라우드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연산 자원도 그 둘의 중간 수준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이턴시와 정확도입니다. 내가 빠른 응답이 더 중요하면 가까운 곳으로 보내거나 로컬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모델이 유리하고, 정확도가 높길 원하면 클라우드까지 보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시간성과 연산 자원입니다. 이제 내가 실시간성이 중요하면 로컬과 엣지를 쓰면 편하지만, 그럼 이제 클라우드만큼 강력한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결 상태와 처리 안정성 같은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로컬이나 엣지 서버 같은 가까운 곳으로 보내면 처리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이 좋은 연산 자원은 비용이 높고 효율만 추구하면 반응 속도나 결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로딩 시에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스크 오프로딩을 결정하는 건 일종의 조건 기반 분기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보내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작업이 어디에 맡기는 게 가장 최적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이제 사람이 직접 해줄 수 없으니까 차량 혼자서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강화학습이나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학술적인 모델보다는 우리가 AWS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 그린그래스입니다. 이거는 차량 또는 엣지 서버에서 클라우드 기능을 일부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런타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없이도 차량 내부에서 연산이 가능하게 로컬에서 람다를 실행할 수 있고,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해 데이터를 장치에서 직접 분석을 한 후 필요한 데이터만 AWS 같은 클라우드에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로컬 메시징 및 디바이스 간 통신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없이도 차량 내부 장치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실시간으로 객체 감지를 해야 할 때 클라우드까지 보낼 시간은 없으니 그린그래스가 로컬에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람다를 실행을 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즉시 반응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게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그라스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로컬에서 AWS 기능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오프로딩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WS IoT 코어입니다. IoT 코어는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입니다. 이제 차량이나 디바이스가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인 MQTT로 보통 클라우드와 통신을 합니다. 그럼 IoT 코어가 그걸 받고 이 수신된 데이터를 S3, 람다, 다이나모DB 등 다양한 AWS 서비스로 자동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치 상태를 클라우드에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고 장치가 오프라인일 때도 추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이 객체를 인식을 하면 그린그라스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 메시지를 IoT 코어로 전송을 하면 IoT 코어가 이 룰 엔진을 통해서 만약에 사진이면 S3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람다로 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통신을 중개해주는 허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쪽 연산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람다와 EC2를 예시로 들고 왔지만 AWS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람다와 EC2를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빠른 태스크 실행이 중요하면 람다를 사용을 하고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가 고성능이라고 하면 EC2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웨이브랭스입니다. 웨이브랭스는 통신사 기지국 근처에 AWS 인프라를 설치한 진짜 MEC 인프라입니다. 즉 5G 네트워크와 AWS가 결합된 통신망 엣지입니다. 그래서 초저지연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AWS를 이 매우 적은 지연 내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WS 문서를 살펴봤는데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이 에디슨 인터랙티브라는 골프 회사인데, 이 미국 회사가 이제 4만 대 이상의 골프 카트에 실시간 미디어 콘텐츠 및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AWS 웨이브랭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중앙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서 일부 지역에서
레이턴시가 문제가 있었으나 이 웨이브랭스를 통해서 기지국 근처 가까운 데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반응 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중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지국 근처에서 바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실시간 처리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에도 동일하게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차량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건 그린그라스로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건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AWS IoT 코어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IoT 코어의 룰 엔진이 메시지를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할지 자동으로 분기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를 실행한다거나 S3에 저장하거나 다이나모DB, SNS 이런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람다나 EC2가 근처에 있는 웨이브랭스에 있다면 웨이브랭스 쪽 자원을 호출하게 됩니다. 초저지연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웨이브랭스에게 가게 되겠죠. 그럼 웨이브랭스가 만약에 이 작업이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하다 하면 자기가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더 고성능의 연산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룰 엔진이 클라우드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웨이브랭스가 자신의 람다 함수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AWS 쪽 서비스로 이제 VPC를 통해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엣지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필요하면 클라우드로 오프로딩하는 계층적 처리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중요한 게 3개였는데요. 일단 오프로딩은 더 많은 센서와 더 많은 연산이 갈수록 필요해져서 차량 로컬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 장치에게 연산을 넘기는 것을 태스크 오프로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경우에는 이제 MEC랑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MEC는 실시간 반응이 가능한 대신 클라우드보다 자원이 적었고 클라우드는 지연이 있는 대신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서비스들을 살펴보아서 이 AWS가 이 오프로딩 흐름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